강의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 건강. 근데 요즘 아까 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장만큼이나 건강이 중요한 게 바로 간이더라고요, 간. 그래서 간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장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침묵의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은, 이게 간은 우리가 통증 있죠. 간의 통증 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많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질환들이 생겨. 그러면 바깥에 갔을 때 신경 조직이 닿았을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80%가 손상이 되어도 인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은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건강을 소비자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든 원인은 장이지만 장에 간까지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독소들이 우리 온몸, 질환, 피부나 폐나 혈관, 그리고 생식기뿐만 아니라 호르몬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간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까요? 요겁니다.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다른 폐나 이런 것들, 신장은 다 두 개지만 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이 잘려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이 한 개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500가지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혈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장기입니다. 7, 80%가 손상이 되어야지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른쪽, 복부 오른쪽에 갈비로 사여져 있는 게 바로 이게 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간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해독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0여 가지의 일을 하지만 저는 5가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세포가 좋아하는 물질로 바뀌어서 60조 개의 세포가 먹고 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가 1순위인데 해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대사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이 세포가 좋아하는 물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 당이죠. 당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우리가 없으면 꺼내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지금 지방간이 정말 많은 이유도 뭐냐 하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중성 지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방간들이 술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당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과할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 잘게 잘게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바로 아미노산 그리고 그 작은 단위가 알부민입니다. 단백질은 세포가 좋아하는 알부민 형태로 쪼개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글로불린이라는 물질과 혈액 응고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간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세포의 막이라고 있습니다. 세포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게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또 간에서 하고 있고 지방을 저장하는 지단백도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양소 저장뿐만 아니라 혈압을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항체를 생산하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호르몬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잘 되어야지 지금 모든 질환들이 대사성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사를 잘 하려면은 급한 거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독이거든요. 해독이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고 있잖아요. 건강 얘기할 때 좋은 음식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좋은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하기 전에 해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이미 지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물질들,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이 다 건강에 좋은 물질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식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잘 배출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해독은 누가 하냐 하면 효소가 하고 있습니다. 효소를 잘 만들려면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과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은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술을 드셨다 했을 때 1, 2차의 해독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용성 독소를 중간 단계로 해독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거나 할 때는 B군을 가장 많이 드셔라라고 하고 그리고 2차 해독을 할 때는 수용성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에서는 비타민 B군도 중요하지만 글루타치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잘 만드는 원료로 제가 저 위에 적혀 있죠. 단백질, 비타민 B, 미크시슬, 글루타치온을 잘 드셔주시면 효소의 해독에 중요한 효소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면역입니다. 하나의 대식세포의 일종이긴 한데요. 우리가 장하고 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이 1차 면역이죠. 1차에서 장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또 뭐냐면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이 아니라 세포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면역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균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성염증이나 내장 지방이나 이렇게 간 이런 것들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이유들도 뭐냐면 간이 안 좋게 되면 그래서 장과 간은 연결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담즙입니다. 간에서 우리가 하루 1리터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담즙이 지방을 잘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즙이라고 얘기를 하면 황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노란색을 띤. 다 간이 안 좋으면 눈도 노래져요. 그게 뭐냐? 담즙은 콜레스테롤과 적혈구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루빈과 결합이 되면은 그게 바로 담즙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담즙 생성이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노랗게 보이는 게 바로 황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즙이 뭐 지방의 소화에 엄청 도움을 주기도 하고 소화 효소에 도움 주기 때문에 윤활유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쓸개 없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기름 이런 제거를 잘 못해요. 소화나 흡수에 도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물질들이 특히나 쓸개 없는 사람들이 또 우리 아까 지방이라는 물질이 있다 했죠. 인지질, 치매가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의 유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열. 혈액을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우리가 또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에서도 혈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 간에서 이 피를 머금고 있다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혈액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약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서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제가 참 예전에 많이 쓰러졌거든요. 저는 빈혈인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조혈 역할을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이 많은 곳이 바로 머리, 그 중에서도 또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은 우리가 태어난 장기이다 보니까 우리 건강을 척도는 뭐냐면 눈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혈관 디톡스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간이 안 좋은 분은 눈이 침침해요. 그리고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이 안 좋다고 해서 안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은 이렇게 예뻐야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예뻐야 되는데 이런 단계로 지방간이 되고 그리고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지방간들이 알코올성 지방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비알코올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당이라는 물질을 얘기했죠. 특히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다.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포가 죽으면 물론 암세포도 나쁜 건 맞는데 저는 경화세포를 조금 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포가 죽게 되면 암세포와
간경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암세포는 그 DNA 자체가 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 잘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하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간경화는 뭐냐면 그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콜라겐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이거 수치가 나오지 않아. 간경화가 있는데도 간의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는 이유가 얘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수치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암도 중요하지만 암도 나쁘지만 경화도 정말 중요하다.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하나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ST, ALT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많은 표가 나오는데 간도 보면은 얘들이 효소예요. 건강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간들도 그 일을 다 해요. 하고 나면 죽겠죠. 손상이 되게 되면은 혈액으로 나오는 게 바로 AST와 ALT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는데 요게 만일에 내가 어디에 더 나쁜지를 체크할 때는 간 안에 존재하는 효소는 ALT예요. 근데 우리가 간이나 심장 근육에서도 얘들이 염증이 또 있었던 효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세 가지를 보려면은 AST, 그러니까 간을 보려면은 ALT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마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한두 달 안에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술이나 약이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독성 물질이죠. 이럴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수치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또 정상적으로 좋은 영양소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절제했을 때는 감마 GPT는 어떻게 수치가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요거는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빌리루빈은 한 달 수치이겠죠.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나오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부민은 우리가 단백질의 하나의 성분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알부민이 많은 걸 좋잖아요. 근데 우리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항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는 글로불린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항원이 들어오면서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 게 바로 글로불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AST와 ALT가 우리가 정상 수치를 한 40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ALT가 조금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높게 되면은 요걸 통해서, 기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봐주는 거, 건강검진을 소비자분에게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건 우리가 검진을 했는데 결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은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 비타민 B군은 우리가 해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에서 B군과 글루타치온이 필요하고 밀크시슬이 간에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것도 있고 WX와 비타민 모든 것들이 좀 코큐텐 같은 경우에 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까지 같이 추천을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특히 WX나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팩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추천하고 비타민 B군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코큐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또 혈액 세포 안에 우리가 염증 치료까지 하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꼭 좋아하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은 밀크시슬은 우리가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가장 중요한 대사 생성할 필요한 물질들 비타민 B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방간이나 뭐 숙취 해소, 피로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라고 부원료는 당연히 많고요. 비타민 B군이 8가지가 있는데 이걸 옆에 한번 다 보시면 다 대사예요. 그리고 간은 우리가 해독보다 더 중요한 게 대사가 1순위이기 때문에 B군 꼭 같이 드셔주시는 거,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해독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레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WX,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큐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산소를 억제시켜주는 세포 안의 항산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적절하게 보시면 제일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간이 싫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대사에 유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셔야 되고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 약물이나 금주 그리고 스트레스 담즙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드셔줘야 되고 간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몸의 모든 장기들은 우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우리 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가 하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